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제 완전히 이 수업에 이제 마감 쪽으로 이제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12주차죠. 12, 13, 14 이제 강의할 게 앞으로 오늘 빼면 이제 한 두 번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아동복지 서비스 쪽을 좀 받고 아동복지 관련 법을 받고 오늘은 여러분들 청소년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또 저희가 트랙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자 또 시험이 있죠. 이 부분 또 요 부분을 좀 여러분들 잘 해놓으면 한 50% 정도, 뭐 한 부분은 제가 기여한 게 한 부분은 여러분 사회복지사 어떤 시험이라든가 또 어떤 뭐 법제에 있어서 청소년 관련 어떤 법을 좀 배우는 거 하나 하고 청소년 지도사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좀 나올 확률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미시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좀 크게 보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왜? 오늘도 청소년 복지법, 청소년 관련 복지법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 해야 될 거고 이 단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청소년 지도자 시험이라든가 어느 정도 막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전혀 그냥 나는 이렇게만 하고 안 배웠어요. 몰라요. 이렇게 그냥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자면 청소년 기본법,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청소년 기본법 또 한번 나가게 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청소년 관련 법 중에 청소년 기본법은 뭐겠어요? 청소년 관련된 일반적이고 그냥 거시적인 매드한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또 청소년이 건전하게 발달해가지고 미래에 우리나라의 어떤 일꾼이 되고 뭐 이런 어떤 막 이런 큰 그림들이에요. 올바르게 자라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되고 막 이런 밑그림들이 그려지게 청소년 기본법이에요. 볼게요.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과연 뭘까요? 청소년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대상이에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어떤 걸로부터? 유해 매체라든가 유해 어떤 약물이라든가 그죠?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성매매라든가 이런 데서 보호받아야 일례를 잡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도 청소년 지도사 면접 때 아동 관련한 뭐가 좀 나왔었나 봐요. 그걸 학생들이 막 어려워가지고 또 답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가슴을 쳤습니다. 그 단어만 얘들아 그걸 좀 이렇게 봤어도 이해했어도 그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답변을 못하고 끙끙거리니 그리고 제가 답변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뭐 다른 어떤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이런 단어, 제목, 어떤 뭐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어떤 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행정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 실천론도 마찬가지고 그 단어에 대한 어떤 뭐 모델이 나온다 보면 그 모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본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답변을 하시고 또 답안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여러분들 조금 제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또 청소년 복지 쪽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이거는 청소년 기본법 이렇게 청소년의 어떤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막 뭐 이런 크게 하는 거구나. 보호는 보호받. 제가 이제 수업은 아마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분석해드리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요런 어떤 부분들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복지. 이걸 딱 여러분들 생각하면, 청소년 복지. 이걸 딱 생각을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어떤 친구가 나냐면 요거만 여러분들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년이 얼마나 중요하고 청소년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왜? 제일 무서운 어떤 청소년 중에 제일 무서운 시기가 부모님들하고 빅트러블 생기고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청소년 중에 어떤 병 났다고 그러죠? 어떤 병? 중이병.
중1병. 그 친구들은 아주 그냥 막,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예. 예를 들자면, 좀, 그런 막 에너지 호르몬은 막 흘러 넘치는데, 자아도 잘 형성이 안 돼 있고, 예, 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 본인이 막 이게 욕구치는 거예요. 요소도 치는 거예요. 그냥 막 다툼들 많아요. 갑자기 얘가 안 이러던 애가 이렇게 왜 반항을 갑자기 하고, 이게 대들고, 애가 막 뭐 이러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청소년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과거와 같이 그냥 뭐 그냥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예,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집안에서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면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어떤 거 일반 그냥 일하러 가는 거예요. 뭐 사무직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둘째 친구라서 그냥 일하러 가는 거예요. 현장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굳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 친구들 다 그런 일을 해요. 그냥 농사 짓고, 예를 들면 뭐 어디 공장 가서 일하고,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뭐 문제가 안 돼. 지금은 어떤 거예요? 난리가 났죠. 대학원 가면 큰일이고, 예. 이 급변해요. 사회 구조가 또 그냥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급변해요.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또 요구사항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어떤 거예요? 1등만 또 추구하죠? 막 이런 어떤 강박관념. 어떤 뭐 청소년의 탈선이라든가 비행이라든가 부적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지금 폭발하는 어떤 이 상황, 이 청소년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청소년들의 그런 과연 문제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이걸 청소년 복지에서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제 친구가 중학교 때 1학년 이렇게 친했어요. 지금도 친구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친구가 제일 친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동두천에서 한의사를 해요. 얘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저는 공부를 별로 못했고 관심이 없었어. 그 청소년 시기를 저는 공부 안 하고 그냥 진짜 지냈던 막 그런 시기. 그러니까 공부를 왜 안 하지? 공부를 왜 못하지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제가 그걸 사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때 어떤 동기부여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하고도 잘못한지도 모르고 이게 왜 해야만 하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뭐 이런 어떤 시기 이걸 막 질풍노도의 시기니 뭐니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이런 시기를 저도 경험을 했었어요. 친구 아들이 전화가 흥렬아 아우 내가 저 힘들어 미치겠다. 왜 너 잘 나간다 왜 그러니? 아우 우리 아들놈의 새끼가 난 미치겠다는 거야. 이 아들놈의 새끼가 학교를 갔다가 음악을 한다고 지금 학교를 갔다 다 중퇴를 다 때려쳐버리고 그때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 뭐 슈퍼스타 K가 막 이제 막 굉장히 붐을 일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 보편적으로 그냥 노래만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작곡과 노래와 작사 작곡과 노래와 이걸 다 잘하니 이걸 뭐라 그래요?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러죠. 싱어송 본인들이 참 막 다 노래 져가지고 막 기타 쳐가면서 막 노래 해버리고 자작곡으로 해버리고 이걸 얘가 이제 막 하고 싶은 거야.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싱어송라이터 되는 게 꿈이래. 그래가지고 음악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래 음악 학원을 또 보내주고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막 호기심 또 어떤 거 영웅심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이 친구가 학교를 이제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 이제 부모들이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한의원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래 주자 사자.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이제 먹고 사는 건 두 번째고 자식들 잘 살고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이제 부모들의 어떤 것들이 뭐예요? 만족도예요. 다른 부모들한테 자랑거리가 있는 거고. 저도 뭐 친구들이라든가 후배들이랑 만나면 지금 뭔 얘기들이 오가냐면 저는 우리 학생애들 사실은 학생 아이들 이런 아이들 우리 학생 아이들이 저는 주된 어떤 얘기의 어떤 주제인데 이 친구들 다 자기 아이들 얘기예요. 우리 아이는 뭐 수학을 못해, 우리 아이는 뭐 어때, 우리 아이는 뭐 어디 대학을 갔는데 지금 무슨 복수 전공을 해. 다 이게 화제거리예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제가 막 뭐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에서 이런 어떤 좀 방황을 하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약이라고 그러죠. 왜 이게 대학생 형 누나들이 공부시키는 그 약 같은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야.
약 뭐 비슷한 그런 데를 어떻게 갔는데 이게 이제 그 연령대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맞아 떨어지고 얘기가 이제 주고받고 얘기가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얘가 이제 기본 머리는 있으니까 검정고시를 붙고 얘가 대학을 그러면은 얘가 정말 머리가 나쁘고 그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애냐? 아닌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검정고시라고 대학을 어디를 갔대요. 그래서 야 니네 아들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네 아들 어떻게 됐냐? 대학 갔어. 어디 돼? 그랬더니 응 그냥 갔어. 어디? 그랬더니 응 그냥 서울에 있는데 갔어. 오라 얘 좀 봐라. 일 서울을 했단 말이야. 어디 갔어? 응 그냥 갔어. 고려대. 내가 뒷골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야 역시 이 차원이 니네 참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애가 머리가 좋기는 좋은가 보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무슨 과 갔어? 그랬더니 사학과, 그 역사고 과는 이제 별로 안 보고 어쨌든 간 건데 별로 관심이 뭐 있거나 근데 뭐 학교는 다니네. 그러더니 또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통화를 했어요. 야, 네 아들 어떻게 공부 잘하냐? 이제 졸업했냐? 아니 군대 갔어. 군대는 어디 갔어? 아 그냥 갔어. 어디? 육군? 어디? 카투샤. 머리는 있는 거예요. 머리는. 좀 이렇게 좀 냅둬야 돼. 청소년 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고 지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뭔가 좀 철이 들고 뭔가 좀 하려는 어떤 욕구가 좀 생기고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저는 줘야 될까 얘들이 진짜 독을 품고 막 공부를 좀 하고 이럴 수 있게 어떻게 동기부여가 왜? 제 경험 그리고 제 주변에 그리고 한 친구 다시 한번 요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이런 것 같아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만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대학을 이제 전주대 사회복지과를 다녀서 군대 이제 갔다 오고 이제 3학년 때예요. 3학년 갔다 오니까 그때 지금 저 과목이 뭐냐면 사회복지 실천론 같은 그런 과목이에요. 저희는 이제 개별 사회사업론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 사회사업 지도론, 케이스워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별 상담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 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실천론. 예. 얘가 이제 그 고향 저기가 그 지역이 이제 전주니까 얘가 전라남도 쪽은 아니고 전라북도 어디 저기 시골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옵니다. 그럼 아이들은 공부를 해요. 특히 남자애들. 아유 나는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나는 군대 갈 건데 뭐 이제 막 노는 거야. 2판 4판. 그날도 이제 그 앞에 시험 장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공부하고 막 썸머리 한 건데 외우고 있고 요거 나올 거예요. 저거 나올 거예요. 나는 외우고 있고 썸머리는 여러분들 절대 안 보여줬어요. 저희 때는. 그거는 내 노하우인 거야. 안 돌렸어요. 썸머리는. 그 알아서 해야 될 거야. 썸머리는. 논술 뭐 나올 거고 내 찍죠 보통. 그랬더니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 이름이 이제 윤진호예요. 나 기억을 하는데 이거 이제 전라도 사투리인데 얘가 좀 센 편이고 남도 쪽이나 광주나 이런 쪽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딱 얼굴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요. 그랬더니 왔다 야 선심아 썬머리 좀 이게 시험이 10분 전이야. 썬머리 좀 이제 강의실에서 시험을 좀 보고 있고 이제 밖에서 우리가 좀 그 시험 끝난 게 이제 기다린다. 썬머리 좀 보여줘. 이제 만만한 놈들한테 이제 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썸머리를 빌릴 생각을 하니? 안 돼! 나는 그거는 안 돼! 그랬더니, 으았다! 협조를 안 해주네! 얘는 지금 이거 썸머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복사집 달려가지고 카피하고, 그거 이제 컨닝할 생각인 거야. 걸리면 어떡할 거야?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으았다! 형렬이 형이 썸머리 좀 보여줘? 썸머리를 어떻게 너 저기를 하냐. 지금 근데 그놈 입에서 어떤 냄새가 나요? 술 냄새가 등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따 협조를 안 해주네. 협조를 안 해줘버려. 이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이제 저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이제 군대를 갔나 보다. 어떻게 됐나 보다. 그 다음 학기 때문에 저 이제 4학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됐고. 근데 얘가 윤진호라는 애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009년도 얘가 군대를 갔다 와서 뭐가 됐냐면 이제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를 했어요? 사법고시 준비를 한 거야. 얘가 사법고시 준비를 해서 얘가 법학과도 아니고 얘가 사회복지과인데 사법고시 준비를 해서 패스를 해서 서울에서 변호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 때는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누구한테 범죄 막 이런 악의적인 짓 안 하면 그거는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맞다. 좀 지켜봐 주는 게
맞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어떤 그 내용들, 청소년 관련된 어떤 내용들, 어떤 실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문제라든가 동영상이 좀 있습니다. 요게 한 10분 조금 넘게 좀 될 건데 이어서 여러분들 좀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 법, 청소년 기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교시 때 뵙겠습니다. 한번 놀다 가요. 진짜 한 번. 축구부에서 퇴출당하고 난 정말 학교 다니기가 싫었어. 그때 일진 애들이 나한테 자꾸 했어. 잘 대해주고 같이 잘 놀아주고 정말 살만 나는 것 같았어. I am a boy, just a boy. 수많은 boy 중에 그저 한 boy. 뭔가 특별한 게 없고 무엇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 I am a girl, just a girl. 지나가는 걸 봐도 모르는 girl. 전혀 예쁘지도 않고 눈 감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 우리는 B급인 인생 A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비정상들 정상에 서고 싶은. 우리는 B급인 인생 A급이 되고 싶은. 우리는 비정상들 정상에 서고 싶은. 우리는 B급인 인생 A급이 되고 싶은.
Oh, good devil, set me free. I'm so tired, I can't sleep. All my fleeting remedies spinning in a whirl over me. 파교육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위원분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기도 어른들 일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공부해야 하는 한국 학생들의 현실을 UN 위원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접 아동 보고서를 만들어 스위스 제네바 UN 아동 권리 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공부량이 성인의 노동시간보다 길고 참고 견디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인식이나 사회의 압력, 억압 그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학원이 너무 많이 다녀서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수학 학원이나 영어 학원. 어떨 때는 막 10시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힘든 것 같아요. 뭐 대회를 나간다던가 아니면 학교 행사에 참여를 한다던가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다른 활동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만 추천을 해주고 공부를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아예 말을 안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도 가끔 계세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이 3년간의 설문조사와 토론을 토대로 만들어 제출한 한국 아동 보고서를 보고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요청한 겁니다. 파교육이나 이런 게 본인들이 겪었던 교육에 비해서 너무 심각하다 느끼니까 여러 리액션들을 좀 크게 해주셔가지고 파교육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위원분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기도 하신 게 요즘 청소년 범죄가 절도, 폭력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NB 집중 토론에서는 위기의 청소년, 풀어진 안전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 청소년이 갖고 있는 문제 정도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전 지역 여중생 10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중생들은 피해 학생들이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 남학생 10여 명이 여교사 수업 시간에 집단 자위행위를 하는 일이 알려지며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다수의 학생들이 가담해 이루어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매회 지역의 이슈와 쟁점을 조명하고 있는 CNB 집중 토론. 이번 시간에는 위기의 청소년, 풀어진 안전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대전 지역 청소년 범죄는 2013년 3,300건에서 2014년 2,858건으로 급감했지만 2016년에는 2,861건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가장 많은 989건, 폭력이 706건, 지능범죄가 55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들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계획적으로 한다라는 거, 치밀해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굉장히 조직화되고 집단화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나하고 맨투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최근에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아는 오빠하고 함께 놀자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고생을 4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폭행한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혼자만 하지 않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의식이 이제 이렇게 둔감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왜 이런 청소년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패널들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끼와 능력이 아닌 공부 성적만으로 평가받는 학교 교육 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너가 공부를 어떻게 하니? 물어보면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등급이 9등급까지 있거든요. 네. 5등급이면 중간입니다. 5등급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은 나는 보통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1등급 4%가 아닌 나머지는 다 말씀하신 대로 루저 아니면 뭐 찌질이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을 받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96%의 학생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4%는 마음 편하냐 그걸로 떨어질까 봐 또 걱정을 하는 거죠. 네. 판에 박힌 제도권 교육과 입시 위주의 사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 패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생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1인 1학기, 1인 1체육 등의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이들이 이 힘을 발산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좀 배치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럼 외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1학생 1학기, 1학생 1체육 그렇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평생 자기가 다룰 수 있는 학기 하나 그리고 평생 자기가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또 힘을 또 발산하고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부만 잘하는 아이만 대우받는 세상이 아니라 내 꿈이나 내 끼나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들은 청소년 문제에는 제재보다는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차단만이 답이 아니며 청소년 문제를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개성과 자아가 존중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 예방교육이나 이제 학부모, 교수들 예방교육을 나가면요. 청소년들은 그게 도박이었구나. 그러면 그렇게 거절하면 되는구나. 이런 위험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의외로 이해를 잘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정말 좋은 경계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예방교육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도박을 없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게임도 시키면 안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차단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접근으로 하면은 또 아이들의 숨통을 또 막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 문제의 정도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던 CNB 집중 토론. 어린 마음과 어른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이혜선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찾은 청소년 73만여 명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학생의 22.7%가 학업 진로를, 여학생의 24.3%가 대인관계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학생들의 학업 진로 상담은 2011년 17.7%에서 2012년 22.4%, 2013년에는 22.7%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들의 대인관계 관련 상담도 2011년 14.5%, 2012년 20.2%, 2013년 24.3%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학업 진로 상담에서 진로 정보 탐색이나 학업 동기 부족, 진로의식 부족,
학교 생활 부적응, 학습 능력 부족, 시험 불안, 학업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고 여학생들은 따돌림 및 왕따, 친구 관계 등 대인 관계 문제로 상담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라 1순위가 다르지만 주제별 분석에서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 진로였습니다. 20.5%의 청소년이 학업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대인관계가 20.3%, 정신건강이 12.5%, 일탈 및 비행이 11.4%, 가족관계가 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 2, 3순위인 학업진로와 대인관계,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일탈 및 비행 관련 상담은 2012년 15.7%에서 2013년 11.4%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청소년 전화 1388이 있는데 24시간 365일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전화하면 저희가 긴급 차량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또 전화 상담으로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요. 서울시에는 25개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BS 김지수입니다. 가출 청소년과 사회복지사가 모여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는 그룹홈. 초등학교 6학년, 부모와의 마찰로 처음 가출을 경험한 김모구는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완전히 집을 나와 경기도에 위치한 한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군은 가출 후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과 배고픔을 참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집을 나오면 밥 한 끼 못 먹어서 맨날 걷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그냥 한마디로 노숙자처럼 그러고 지내는 거니까 나쁜 행동들 하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다가 경찰서도 한번 가고. 가정폭력을 피해 그룹홈에 들어온 이모군도 가출 후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가출하니까 뭐 도움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계속 막 범죄의 길로 빠질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가장 좀 힘들고 이렇게 고생들 하다 보니까 막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청소년 쉼터협의회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출 후 가장 힘들었던 경험으로 배고픔이 53.9%, 돈 없음으로 인한 고통이 47%, 잠잘 곳 없음이 46.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36.9%가 강도 및 절도를 경험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집을 나온 청소년들 중 대부분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은 청소년 쉼터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출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2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8년째 청소년들을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들꽃 청소년 세상 이재호 대표는 쉼터 운영 방식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시보호소나 쉼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는 이 관리와 수용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화하고 거기서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거기서 쉽게 또래 상담가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의논하고 또 그중에서 또 좋은 멘토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카페형의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규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3만여 명, 누적된 가출 청소년 수는 20만 명에 달합니다. 오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 놓고 몸을 맡길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TBS 문성필입니다.
대한민국 0.001% 사회복지사. 턱없이 적은 숫자지만 그들은 업무 영역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사회복지다. 1차적으로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고3인 선영이 역시 한때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때는 애들이 조금 얘기를 극단적으로 해서 악마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은 애들이구나. 다들 서로 어울리고 싶고 저처럼 외로움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선영이와 같이 집단 따돌림과 가정 문제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한 그 학급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뭐 교실 밖에 혹시 뭐 그 화장실을 핑계로 나와서 다니는 아이가 있나 뭐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또 저렇게 체육 시간이 아프다고 이렇게 또 앉아 있는 학생 같은 경우 아픈데 뭐 이렇게 양호실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 가서 어디가 아프니? 하고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학교 사회복지사와 기존 교사들의 차이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의 문제에 다가간다는 점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하는 일을 우선 하는데 그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 낙인감을 갖지 않고 그분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부감이 없이 접근해가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쉽게 아이들하고 친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선영이의 경우에도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했다. 처음에 선영이를 본 선생님들은 다 유령 같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남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겉으로. 근데 지금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당당하게.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족, 학교, 또래 집단과의 문제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선영이 역시 가정 방문과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얼마 전 선영이는 특차로 대학 입학까지 결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 사회복지사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대학도 합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쉽게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러게요. 이제 뭐 한국점은 더 쉬었고, 이제 학교 사회복지사가 들어간 게 굉장히 역사가 미천해요. 외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다양한 학교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어떤 그런 꼭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교육계의 그 함의를 이끌어낸다면 아마 더 이런 제도들이 저희가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는 어떤 학교 사회복지라는 이런 제도들이 확립되지 않을까. 자유와 인권의 나라 프랑스. 프랑스는 이미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가 정착돼 있다. 파리 빈민가에 위치한 이 학교는 제프라는 정부의 우선교육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증가, 만성적인 실업, 가난과 소외로 발생하는 사회 혼란을 막는 것은 오직 학교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신념이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학교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Bonjour, nous avions rendez-vous, vous avez oublié le rendez-vous? Ah, vous partez travailler. D'accord. Bah, écoutez, ce serait important qu'on se voit quand même, hein, pour les problèmes de votre fils. D'accord. Bon, bah écoutez, à ce moment-là, je vous écris et je vous repose un rendez-vous. À bientôt. Je vais chez une élève dont on n'arrive pas à voir
la maman et on voudrait lui parler des difficultés de sa fille. Voilà. Donc je l'ai prévenu que je viendrai la voir. 프랑스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긴밀한 유대 관계다. 아이가 무단 결석을 하거나 학부모와 연락이 끊어질 경우 학교 사회복지사는 이를 교육당국에 보고하는 한편 학부모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는 프랑스 교육법에 명문화돼 있다. De temps en temps, de temps en temps. Ce dame n'avait pas envie de parler aujourd'hui. Dans ce cas-là, comment vous faites? Je vais reprendre rendez-vous, je vais lui renvoyer un courrier et reprendre rendez-vous avec elle. Parce qu'il faut qu'à un moment donné, on la voit quand même. Si la situation ne s'arrange pas ou s'il s'avère qu'il y a un danger pour l'enfant, on fait un signalemen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our que cette famille soit aidée dans l'éducation de son enfant. 학교 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해결의 열쇠를 학교 사회복지사가 쥐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현장의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망을 통해 학교 폭력, 자살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나친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구도 안에서 날로 병들어가는 우리의 학교와 아이들. 그들이 분출하지 못하는 욕구나 불만들을 내면에 쌓아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모든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일관된 관점이다. 상담을 하다가 애들 만나봐도 죽고 싶어요. 뭐 나는 그렇게 사는 의미가 없어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희망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스트레스도 조금 해소를 해주면은 그런 감정이 조금 거칠 것 같아서. 자, 친구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고민을 털어놨어. 결국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과 더불어 청소년 인권 교육을 실시,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한편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잘 들어줘야 돼. 아이들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폭력이었던 것들. 그러니까 애들이 주로 때리고 상처를 입히는 것만이 폭력이라고 애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그렇지 않고 언어적인 것들 그리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들도 다 폭력이다. 무언중에 그 왕따시키는 건 폭력이다. 이래서 캠페인 같은 것들 화장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뭐 폭력 예방 그런 웰컴 투 피스라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을 이제 활동들을 했어요. 또한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교를 즐겁고 재밌는 곳으로 바꿔나간다. 주로 학생들의 상담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사회사업실은 아이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적이나 학교 태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제가 난감한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고민거리 쓰면 상담 들어주시고 뭐라 하지도 않으시거든요. 문제 삼질 않으니까 저로선 편하죠. 뭐 예전에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를 찍을 때 같은 경우는 다른 복지 영역과 마찬가지로 학교 사회복지사들도 학생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끊임없이 부응하고자 애쓰고 있다. 미용학과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그 한 예로 아이들이 고민하는 입시, 진로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다채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역시 지역사회와 연계해 이루어지며 아이들 스스로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오늘 방송 스타일리스트랑 같이 직업인가에 대화를 했는데 오늘 어땠어? 제 친구들이랑 애들이 요새 되게 미용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막 같이 오게 됐는데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서 그 아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주변에 둘러싼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로를 결정하는 게 힘들고 아니면 자기만의 생활이 힘들다면 부모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처럼 그간의 학교 사회복지사 활동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교육 현장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각계의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우리가 모범 사례를 만들고 그 모범 사례가 정부로 하여금 정책화하면서 보편화시킬 때 또 다른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행하고 있는 학교는 약 2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는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 물론 이것이 점점 더 퍼져서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같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 학교 사회복지사가 도입된 건 지난 97년도 이후다. 어떻게 그래도 딱 계셨네.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윤철수 교수는 국내 학교 사회복지사 1호로 통한다. 하나도 안 늙으시고. 당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던 학교 사회복지사.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 사회 사업을 교사가 아닌 외부인이 펼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시도였다. 그 선생님이 가주셔갖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몇 번 선생님 가주셔갖고. 하지만 그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학교 사회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몸소 보여주었다. 저희 학교가 7년간 학교 사회사업가를 모시고 있을 때 담임선생님들이 처음엔 좀 어려워하셨어요. 나하고 상담해야 될 텐데 왜 저기 가서 할까? 또는 내가 우리 반 애들 데리고 뭘 좀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저기 사는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양복을 입고 가면 보험 외판원으로 이제 좀 오해를 하는 일도 있었고, 굉장히 좀 나를 알아주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창기에 수희 아저씨가 이제 어디 가냐라고 잡을 때가 제일 아주, 그래서 학교 사회사업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왜 여기 오느냐, 네 학교 사회사업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여기서 살 사람 없으니까 나가라, 아주 그때 난처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예. 학교 사회복지사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역할들을 해야 돼요. 이 아동들이 인권 침해라든가 폭력에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게 제도화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사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하는 거,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관계 법률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학교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